이 시간에는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각계각층을 위한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리 오너라예요.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김희슬 컨설턴트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취업 준비가 힘든다는 건 알고 있지만요. 취업 비용도 취업 준비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취업 준비에는 얼마 정도 드는 겁니까? 네, 취업 준비생의 취업 준비 비용이 한 달 평균 31만 2천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의 66% 이상이 올해 취업 준비 비용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7만 5천 원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의아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채용이 줄면서 취업도 어려워지고 취업 준비 기간도 더욱 길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준비 기간이 길어진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려는 취준생이 늘은 거죠. 지출 항목을 보면 자격증 취득이 70.4%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기시험 강의 및 교재 구입과 토익 등 공인 어학 점수 취득에 드는 비용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10명 중 8명은 취업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구직자의 63.9%는 취업 준비 비용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보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정말. 네, 실제 학생들이 많이 취득하는 대표적인 자격증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기시험의 경우 2만 2천 원의 응시료가 듭니다. 상시시험이 운영되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은 떨어지면 바로 재응시를 하곤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자격증 응시료가 취업 준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토익시험의 경우는 응시료가 4만 8천 원입니다. 공석이 생길 경우 접수할 수 있는 특별 추가 접수비는 5만 2,800원으로 절대 적은 비용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과 어학 점수는 이력서에 써야 하는 필수 스펙으로 자리한 만큼 구직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필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겐 부담되겠어요.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지금 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취업 준비생이 필수로 따는 자격증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자격증 준비에 대한 청년층들의 노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2020년 자격증 응시 현황을 보면요. 코로나19로 시험이 중단된 적이 있어 응시자 수는 2019년 대비 5.2%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취업 시에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의 인기는 여전히 높아서 2020년 응시자 수는 2019년 대비 30% 증가한 56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특히 20대는 여성과 남성 모두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종목의 취득 인기가 높았고요. 남성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여성은 네일 미용사,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1, 2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7월 1일부터 1유형의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취업 경험이 있어야 했는데 개정안은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도 있죠? 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을 통한 교육비 지원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RD 넷을 통해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국가에서 인증한 공신력 있는 교육들을 다양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 교육이나 공공기관에서 인정받는 NCS 코드가 있는 교육들도 모두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취업 준비에 앞서 말씀해 주신 제도들을 좀 활용한다면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요즘 철강 업계가 호황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채용도 늘었을 것 같아요. 네, 상반기 채용에서는 IP 기업들의 채용이 두드러졌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최근 철강업계 채용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철강 3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 3,088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호황을 맞은 철강업계가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대졸 신입사원과 대학생 주니어 사원으로 나눠 상반기 채용 예정보다 2배 이상 채용을 확대했습니다. 대학생 주니어 사원은 2022년 2월 졸업 예정인 4학년 1학기 재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기업의 인턴 근무와 달리 졸업과 동시에 100%로 채용이 보장됩니다. 9월부터 4개월 동안 주 1회 회사를 출근하고 학업 지원비도 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우수한 인재를 선제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채용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학생 주니어 사원 졸업과 동시에 100% 채용이라고 하니까 예, 혹합니다. 취지가 좋네요. 네,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포스코는 8월 이후 채용 절차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채용 박람회 등이 취소되면서 직무별 선배 사원이 직접 취업 및 회사 생활 팁을 상담해주는 랜선 리크루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구체적인 하반기 채용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수시 채용의 흐름은 유지할 전망이고요. AI 역량평가를 활용합니다. 세아제강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대비 채용 규모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채용이 늘었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이 채용 박람회가 취소됐지만 대신 이제 온라인으로 이 박람회 만날 수 있죠. 네,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가 7월 7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환경 분야 59개의 그린 뉴딜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220명의 인재를 채용합니다. 7월 23일까지 온라인 입사 지원을 하면 면접 후 채용이 확정됩니다. 7월 7일에는 채용 설명회와 직무 토크쇼가 진행되고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021년 온라인 안전보건 잡페어가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4일간 집중 행사 기간을 갖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10월까지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전보건 분야 기관, 기업 50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기업별로 실시간 면접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온라인 안전보건 잡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일자리 관련 박람회 지금 소개해 주셨고요. 강원도에도 채용 소식이 있을 텐데 정보 좀 주세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하반기 청년 인턴을 채용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선발 인원은 총 600명입니다. 장애 제한 경쟁은 60명, 일반 공개 경쟁은 540명을 채용합니다. 지역별로 모집 채용 인원이 다른데요. 본부가 있는 원주는 37명을 채용하고 원주를 제외한 강릉, 속초, 충천, 홍천은 각각 3명씩 선발하는 가운데 강원권 지역은 총 23명, 23명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공사가 고졸 채용형 인턴을 선발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고 채용 인원은 총 112명입니다. 강원 지역은 사무직 3명, 전기직무 6명, 총 9명을 채용합니다. 전기직의 경우 졸업자와 재학학생을 나눠 선발을 하는데요. 응시 자격이 다른 만큼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셔야겠습니다. 농심 NDS가 하반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그중 원주에서는 SI 개발 직무로 웹 프로그래밍 활용 가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7월 15일까지고요. 9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턴을 하게 되고
11월 최종 면접을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졸업자 대상의 신규 간호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규모는 2자릿수이고요. 응시 자격은 간호학과 졸업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입니다. 접수는 내일 7월 7일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년 취업과 관련한 알찬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의 김희슬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